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이 뼈대거든, 뼈대. 그래서 일단 공부하기 전에 한번 쭉 뼈대를 잡으시고요. 앞으로 공부는 이거 계속 배울 겁니다. 취득세, 과세상 취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주식을 사면 과세하냐? 예? 과세 안 해요? 해요? 취득세. 취득하면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뭘 취득하냐에 따라서 과세가 않고 하거든요. 주식을 사면 취득이 안 해요. 그 이제 공부해야겠죠.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한다는 알겠죠. 포함해가지고 뭔지 공부할 겁니다. 취득도 방금 이야기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죠? 상속 증여받은 경우, 과세할까 말까. 내가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그죠? 과세하냐 마냐. 이거 따져야겠죠. 공부할 겁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그죠? 살을 붙여간다가 되겠고요. 어떤 건 좀 복잡하고 내용이 많고, 어떤 건 간단하고 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배우면 돼요. 그러면 다행인 것은 모두 세가 이 구조로 돼 있으니까, 알았어요? 공부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일단 뼈대는. 자, 이제 그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립과 확정, 소멸을 배울 겁니다. 이게 세금의 일생이라고 했어요. 납세 의무가 이제 세금이 태어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소멸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립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은요, 이 시기를 정해놨어요. 모든 세에 대해서.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립 시기는 당장에 작년 시험에 첫 번째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다 할 것은 없고, 작년 기출문제를 뽑아서 보세요. 작년 36회 때 기출문제 있잖아요. 큐대에 가면 뽑을 수 있거든요. 안 배웠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온지는 봐야 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 확정은요, 얼마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내려면, 그죠? 얼마 낼지가 정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확정이 돼야 비로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과표화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확정입니다. 여기서 뭘 배우냐면요, 확정 방식을 배워요. 그래서 뭐예요?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확정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과세권자가 확정할 수가 있답니다. 네? 어떤 세는 납세 의무자가, 어떤 세는 과세권자가 확정합니까? 이걸 구분할 겁니다. 이게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방식이요, 이제 신고예요, 신고. 신고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신고. 신고가 확정을 의미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다면 뭐야? 내가 얼마 내겠다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확정한 것을 결정이라고 그래요.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물론 여러분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서 확정하는데 신고 안 하면 당연히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요. 알겠죠? 또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하면, 법대로 안 했다고, 그럼 당연히 누가 해요? 과세권자가 확정을 합니다. 당연사. 그리고 이 세는요, 납부 방법과 같이 일치합니다. 신고 납부한 세 있죠? 얘는 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보통 징수한 거 있죠? 부가 징수한 것은 과세권자가 그죠? 확정하는 세입니다. 어렵지 않죠? 구분이.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소멸인데요. 납부하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포함해가지고 사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유가 좀 내용이 많아요. 소멸 사유가. 자, 봅시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취득세는 뭐예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성립을 합니다. 등록세는요, 이 권리를 뭐예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성립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은 같이 움직여 엄마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유세이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납세 의무를 성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언제예요? 6월 1일인데 이날을 과세 기준일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요,
그해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려면 어쩌면 되겠어요? 6월 1일 날 소유 안 하면 되겠죠. 계속 보유하면 의미가 없고 매매했을 때 문제입니다. 내가 올해 매매를 할 계획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어요? 6월 1일 날 보유하지 않고, 알죠? 매매를 해야 그 매매한 해의 재산세를 안 내겠죠. 종부세를 안 내겠죠. 그러면 판 사람은 언제 팔아야겠어요? 6월 1일 전에 팔아야 하고, 산 사람은 6월 1일 후에 사야겠죠. 그래야지 그해 재산세 종부세를 안 내겠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합격해가지고 중개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사실을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해요. 예? 막 중개하고 수수료만 챙기면 안 되고, 나중에 요거도 먹는다고. 대개는 알거든요. 웬만하면 아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세금이 올해 이렇게 나오니까, 예? 가격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딱 6월 1일 날 사고 팔면 어쩔래 필요하겠죠. 6월 1일 날 사고 팔. 6월 1일 날 잔금을 치렀다고. 그러면 누가 낼까? 매수자가 내요. 알겠죠? 6월 1일 날 그때는 누가? 매수자가 된다 하시면 돼요. 매매 기준일입니까? 등기 기준입니까? 잔금 지급이에요. 이제 또 배울 거예요. 봐봐요. 당장 봐봐요. 취득한대라고 그랬잖아요. 취득한대가 언제냐 또 따져야겠지. 이걸 공부한다니까 앞으로. 취득한대가 언제냐. 그래서 매매 사고 팔 때는요. 잔금 지급, 사실상 잔금 지급을. 물론 그 전에 등기면 등기 돼 있어요. 그걸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기간세라 그랬죠.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를 과세 기간을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요. 소득이니까.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12월 30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 아시고. 작년에 나왔대요. 예. 자, 이제 확정.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확정하는 신고 납부 방식이 있고요. 과세권자가, 그죠? 과세권자가 확정하는 방식을 정부 부과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고주의 또는 부과주의라고도 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신고 납부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에 의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정부 부과 방식은 과세권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 방식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과세권자가 하고, 신고한 내용이 잘못됐으면, 세법에 어긋나면, 적법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합니다. 이때 요걸 구별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때 과세권자가 확정한 것을 결정이라 그래요. 신고했는데 잘못된 신고 있잖아요. 이건 고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경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정은 최초 확정을 결정이라 그러고요. 최초 확정일 때를 결정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딱 잘못된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뭐예요? 확정력이 있어요. 다만 고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경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용어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뭐예요? 신고 납부는 뭐예요? 신고 납부 방식. 그렇죠? 보통 부가 징수하는 것은 정부 부가 방식입니다. 일치하죠? 앞서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일치하죠? 참고로 하나 아주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요, 신고 납부하는 세예요. 우리 안 배우지만, 상속증여세는 우리 안 배워요. 법인세도 안 배우고, 부가가치도 안 배워요. 얘는 부동산 관련 조세긴 한데 안 배웁니다. 법인세 안 배워, 부가가치세 안 배워, 상속세, 증여세 안 배웁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나오거든요. 부동산 거래하면 부가가치 나오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안 배우지만 하나 알아도 상식으로 상속 증여세도 신고 납부를 해요. 상속세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요.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세보다 2배 늘어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해서 상속세는 6개월이고 증여세는 3개월이거든요. 근데 신고 납부를 해요. 그런데 본래 신고 납부한 세는요, 그 신고가 확정력이 있지만 상속 증여세는 없어요. 네? 신고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확정력이 없어요. 그냥 협력 의무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 식이야. 상속증에서는 신고한다 하더라도 뭐요? 그대로 확정이 안 돼요. 그러면요, 상속증에서는 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정부부가 방식이에요? 정부부가 방식이에요. 상속세 증에서 얘기 있어요? 신고 납부 하긴 하지만 얘는 신고 납부 방식이 확정력이 없는 신고로 얘는 정부가 확정한다. 아십니까? 자, 이제 소멸을 봅시다. 소멸. 소멸은 소멸 사유를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납부하면 소멸된다 아시겠죠? 세금 냈으면 소멸되겠죠, 당연히. 충당은 뭐냐면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있고 또 환급받을 세금이 있었을 때 서로 상기하고 퉁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충당이라 그래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인데요. 내가 환급받을 세금이 만약에 600만 원 있어요. 그럼 얼마 내면 돼요? 400만 원 내면 되겠죠? 그 말은 600만 원이 퉁쳐졌죠? 6이 상계되잖아요. 충당됐다고 그래요. 충당된 것만큼은 납세금과 소멸한다가 되고, 소멸됐기 때문에 얼마만 내면 돼요? 400만 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부가 취소. 법대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부가예요. 적법하지 않은 부과를 취소하는 것을 말 그대로 부가 취소라고 그래요. 당연히 소멸되겠죠? 네? 법대로 잘못 부과 있다니까? 그 다음에 조세 부과의 제적 기간이 만료. 이거 뭐냐면 조세 부과는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을 행사 가능 기간, 존속 기간이 있어요. 이걸 제적 기간이라 그래요. 제적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소시효처럼, 그죠? 일정 시간 지나면 제 안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금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대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기간 우리가 알아야겠죠. 뒤에 기간 암기를 해야 합니다. 몇 년 같아요? 네? 10년 같아요. 네.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15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가 된 다음에 이제 징수가 되는 겁니다. 부과란 말은 확정을 의미해요. 다시 확정을 부과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부과가 돼야만 징수가 해요. 순서가 부과, 징수란 말이 알겠죠? 부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징수권이 생기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징수권, 즉 납세 고지하고 독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압류하고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징수권을요, 게을리한 거야. 과세권자가. 예? 그 징수권을 어쩐다고요? 게을리하면 잠자는 권리는 보호 안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징수권 행사를 게을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징수권을 불행사하게 되면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대. 징수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이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난 것을 법상용어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징수할 수가 없죠. 이거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있겠죠? 몇 년 같아요? 몇 년간 징수 안 하면 소멸될까요? 기간 있겠죠? 뒤에 알아봅시다.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금액이 크면 10년, 작으면 5년. 형은 5억, 동생은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볼게요. 그 다음에 같이 나올 거예요. 소멸사유가, 이게 소멸사유거든요. 같이 나올 게 얘네들이 섞여 나옵니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납세의무자가 죽었네요. 사망.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망한 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상속은행에 고스란히 승계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법인은 합병. 법인이 죽은 게 합병이야. 법인이 합병되면 소멸하잖아요. 그 역시 그 소멸된 피합병 법인의 납세의무는 합병 법인에게 고스란히 승계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같이 짝을 잡으세요. 이 사망하고 합병은, 상속과 합병은 같이 나와요. 주로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가처리와 부가취소가 달라요. 부가처리는 뭐냐면요. 징수하려고 했는데 징수가 힘든 경우예요. 나 징수하려고 했는데 징수가 어려운 경우. 이를테면 그 사람이 주소가 막 불분명한 거야. 소재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어째요? 부가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취소는 아니고요. 부가 처리는 소멸은 안 돼. 왜요? 나중에 확인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소멸 사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손 처분은요.
손실이라고 처분하는 겁니다. 무슨 땡처리한 거예요. 과세권자 입장에서 이 조세채권을 아예 더 이상 징수 못하겠네라고 땡처리한 거예요. 아이고 포기한 거지. 이걸 결손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요. 이 체납자가 거지야, 거지.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다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무슨 아니에요? 소멸사유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재산이 확인이 되면 또 징수할 수 있어야겠죠? 소멸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섞여 나오니까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셔요.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자꾸 읽으시고 또 이제 다른 법에서 이런 용어들 배울 텐데 좀 더 공부가 되면 이런 표현이 익숙해질 겁니다. 부가 제적 기간이니 뭐 소멸시효니 이런 제도 배우니까 그냥 앞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제적 기간 봅시다. 제적 기간. 자, 상속세하고 증여세 기간이 길게 갑니다. 상속증에서는 기간이 길게 가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에요.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뭐예요? 증여하는데 그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일부 인수하기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들으세요. 부담부증여는 원래 증여에서 일부가 양도거든요. 그 증여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대가가 있는 부분이니까 양도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같이 가요. 이 양도세는 모든 양도세가 아니에요. 뭐 어떤 양도세? 부담부 증여인데 양도세가 부과가 된 경우는 증여세랑 같이 움직이는데요. 얘네들은 엄격합니다. 기간도 길고. 그래서 뭐예요?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라든가 무신고까지 포함해서 15년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가 이제 과소신고를 떠올리시면 돼요. 10년, 15년. 무신고와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를 다 같이 취급합니다. 이거 외 있잖아요. 그 외. 그 외의 경우는요. 자, 일단 기본이 5년이에요. 여기가 과소신고가 있어요. 그리고 무신고는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는 10년 돼 있어요. 자, 시험이니까 구분에 암기해야 합니다. 지금 암기할 것이 아니고 이거 암기한다도 아시고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하나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요. 이거 가산세, 신고 가산세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산세 비율 앞에 공부했잖아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였어요? 10%였죠. 무신고요. 2배, 20%. 사기 기타 부정한 신고는 40%였죠. 네?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요, 지방세와 국세가 차이가 있고요. 동생하고 형이. 지방세는 5천만 원 기준으로 따져요. 국세는 형이니까 5억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국세는요, 5억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자, 물어볼게 또. 5억이면, 지방세가 5천만 원이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죠? 5천만 원 이상이니까 5천만 원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면 10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판단할 때, 이 세금, 금액 판단할 때, 원래 가산세도 세금 일종이긴 한데, 이 금액 판단할 때 뭐요? 가산세는 제외하고 판단해요. 가산세 제외하고 판단한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복 절차. 불복. 세금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불복 절차. 자, 지방세하고 국세 불복 절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난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텐데, 자, 좀 확인해 보고, 일단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알 것이 뭐냐면, 자, 지방세든 국세든 행정관청으로부터, 그죠? 불만 있는 청구를 받은 거죠. 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알았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오기 전에 먼저 그 불만 있는 행정처분한 행정관청에다가 알았어요? 그 불만 있는 처분한 행정관청에다가 먼저 불복을 한 다음에 그 행정관청은 심판을 거쳐서 올라가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말이 있어요. 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행정관청의 심판이 불만 있는 처분을 한 행정관청 심판이 전치란 말을 앞서 놓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치.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는요. 그 부과한, 알았어요? 부과권자에게 행정관청에 뭐예요?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법에서 국세는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이 불복 절차를 규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건 세법이라고 할 겁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이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약에서 세법상 불복 절차. 이거 배우면 아니에요? 세법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우지 않고 이게 세법상 불복 절차예요. 자, 봐봐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방세는 이시정을 다 해요. 시군세는 누구한테 해요? 그 불만 있는 처분을 한 행정관청 상임 시장 군수죠. 도세는 도지사에게. 설명 안 했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하는 거고 구세는 구청장이 하겠죠. 합니다. 안 들어주면 이제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조세 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어요. 이때 그래도 안 들어주면 이제 역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 이의신청은요 뭐라고 했어요? 선택.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바로 뭐예요? 다이렉트로 뭐예요?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무엇은 필수예요? 심판 청구는 필수 절차입니다. 뭐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그렸죠? 네. 여기서. 자, 언제까지 신청하고 청구하고 또 신청 청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결정을 할 것인지인데요. 다 하나같이 며칠이에요? 90일입니다. 암기가 쉽습니다. 90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배운 건 지방세 불복 절차입니다.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는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돼요? 차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방세. 이게 잘 봤죠? 국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차이가 뭐예요? 네, 그렇죠. 바로 보이네요. 다 90일이거든요. 국세도 마찬가지다.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국세는요. 이의신청 결정 기간이 30일 차이예요. 또 하나 차이가 뭐예요? 요거죠. 요 필수 절차인데요, 이게. 이의신청이 선택이란 건 똑같아요. 필수 절차가 뭐예요? 지방세는 뭘 거치는 거예요? 심판 청구를 거치는 거지. 심판 청구. 근데 국세는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이 하는 거고요. 심사 청구는 국세청장이 하는 거고. 심판 청구는 똑같이 뭐예요? 조세 심판원이 하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죠? 두 가지? 네? 그 다음에 결정의 종류입니다. 자,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은 세 가지예요. 이건 이제 얼마 전에 헌재에서 막 나왔던 이야기죠. 각하니, 기각이, 인용이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일단 뭐예요? 각하 결정이 있고요. 기각, 인용이 있어요. 각하는 뭐냐면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주장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심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청이나 청구기간을 지나서 신청 청구한다든가, 그죠? 뭐 이런 경우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예, 각하라고 하고요. 자, 이제 기각과 인용은요, 그 사람 주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뭐예요? 그 이유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 이유 없어가 뭐예요? 기각이에요. 이유 없어라 기각. 그 다음에 이유가 있으면 어쩌겠어요? 받아줘야죠. 인용이라 그래, 인용. 각하와 기각과 인용, 예, 구분해서 알아주시고. 자, 불복에서 하나 맞아 알면, 뭐야? 자, 불복을 하더라도 집행은 정지가 되지 않아요. 부정지예요. 집행이 부정지라는 이야기 뭐냐면요. 불복을 하더라도 뭐예요? 납세고지, 독촉, 압류하잖아요.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불복했다고 해서 그걸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단 말은 징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납세고지, 독촉, 압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승의 심판 청구는 그 처분 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있다 하더라도 징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징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다만 무엇은 보류하냐면 공매, 압류까지는 해야 해요. 압류까지는 하는데 무엇은 보류할 수 있어요? 공매 처분은 보류할 수가 있어요. 공매는 뭐예요? 매각이라고 그랬죠? 예? 매각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체납자 재산이 소유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복인이 말이 맞으면 어떻게 돼? 예? 복잡하겠지? 예? 그래서 공매 처분은 보류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는 할 수가 있고요? 압류까지는 하는 거고, 그 압류 재산을 매각하잖아요. 걔는 보류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 주의하세요.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가 아니에요.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가 아니라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이때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가 있어요. 매각은 보류한다. 정확히 말하면 보류할 수 있어야 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공매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재산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거나 가치가 현재 하락하거나 이런 자산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경우라면 빨리 팔아야 하니까 이때는 규정 자체는 보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청이나 청구 기간은 앞에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90일 이내에 한다고 그랬죠? 90일 이내. 그런데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 불복인에게 천재지변 등이 있다면 당연히 어쩌겠어요? 그 기한을 연장해 줘야겠죠? 당연상이 되겠어요, 당연상. 그래서 그 언제까지? 14일 이내인데요. 14일 이내에 연장되는데 주의할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소멸할 때부터라는 거 주의하세요. 사유가 발생할 때가 아니라 뭐다? 소멸할 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정신 좀 차리고 의미입니다. 천재지변을 당하자마자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뭐예요? 정신 차리고 나서 의미니까 소멸될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죠? 신청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불복 절차입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어쩌요? 느낌이 어쩐가, 느낌이? 부담스러워요? 네.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오전에 뭐 배웠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배운 거 한번 확인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이제 오전 수업 끝낼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하나 더 남아, 서류 송달 하나 남았는데, 이건 오후에 하고, 이거 하고 이제 취득세 할 겁니다. 아무튼 반복만이, 그죠? 답이에요. 반복밖에 없어요, 답은. 네. 선생님 많이 했죠? 예. 자, 총론. 네. 또 오버했네.
정리를 급하면 못 하겠네, 이거. 네? 거꾸로 가지, 왜? 안 들어가네? 예. 그래요? 이거 해볼게요. 지금 안 했죠? 다시. 거꾸로 가지, 이게? 거꾸로 눌러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위에 거 누르세요. 위에 거 누르면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뒤로 가, 같은데? 뒤로 가. 아니구나. 앞으로 가나요? 뭐 이래? 앞으로 가구만. 꾹 참고 해야겠네. 꾹 참고 해야겠네. 살살. 오이씨. 눌러볼까요? 하나? 됐나요? 자, 총론에서 배울 거, 뭐 배웠어요? 조세의 정의와 특징 배웠잖아요.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험 범위잖아요. 뭐가 어떨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3개예요. 그 다음에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죠? 국세 3가지, 그죠? 6가지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법 규정은 뭐라고요? 과세 요건 규정과 납세 절차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시험 때까지 공부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과세 요건이 뭐예요? 무엇에 대해 부과할 것이냐, 과세 대상. 누가 내는지 납세 의무자, 얼마를 내는지 과세 표준과 세율, 그죠? 네? 모든 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계산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의무를 질 텐데, 어떻게 질 것인지 절차 규정이에요. 어떻게 낼 것인지 납부 방법.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낼 것인지 납부 기한. 그 다음에 어디에 낼 것인지 납세제 규정이 세법 규정이고요. 이걸 우리가 하나씩 배우겠다고 했고, 기본 뼈대는 잡았죠, 지금. 그죠? 그래서 표 있잖아, 표. 네. 표 일단 보고 공부를 시작하시고요. 납세의무 일생. 납세의무 성립했다가 확정했다가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립은 성립 시기. 구분에 암기하시고, 확정은 확정 방식.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서 확정하냐,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확정하냐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은 소멸 사유. 소멸 사유가 내용 많았죠? 사유, 비교, 납부, 충당, 부과 제적기간, 부과 취소, 제적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죠? 비교할 게 뭐야? 사망 아니고, 합병 아니고, 부과 처리 아니고, 결손 처분 아니라 그랬죠?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적기간, 기간, 15년, 10년, 7년, 5년 있었죠? 예. 일단 소멸시효 기간, 10년간 5년 있었죠? 이것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불복 절차, 국세와 지방세 비교해서 그죠?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지방세는 심판 청구가 있어야 하고 국세는요.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 중에 하나를 거치한다 그랬죠? 다 하나같이 90일 이내 신청 청구하고 90일에 결정하지만 국세는 이신청이 뭐야? 이신 결정 기간이 30일로 차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서류 송달 오후에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